네, 안녕하십니까. 예, 작년 여름에 제가 화곡지구대에 가서 뵙고 그죠? 그리고 나서는 전화 통화만 하다가 저희 스튜디오에는 처음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당시 쫓겨났을 때 예. 위로차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그 지난 12일이죠.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 하셨어요.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팀. 네. 덮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자기들이 또 수사를 하겠다고 하느냐, 이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비판하셨습니다. 이 기자회견을 밖에서 하셨더라고요. 네. 이 기자회견 하실 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대검에서 네. 합수팀을 꾸렸다는 얘기를 제가 기자분들로부터 들었거든요. 그래서 입장 표명을 계속 해달라 그러고 네. 대검에서 이런 방구도 없었고요. 경찰 지휘부에서도 전혀 얘기가 없었는데 기자분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백희룡 팀이 합류가 됐다고 그러는데 예. 아유 이제야 좀 수사가 제대로 되나 보다. 이제야 좀 소원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입장이에요 기자분들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대검 보도자료 확인하고 이렇게 하고 계속 기자분들 전화를 받으면서 이 입장을 밝혀야 되겠다.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 판단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 이 사건 관련해서 이제 국회에서 사실은 그 상임위원회에 직접 그 행안위에 직접 출석하셔서 이 사건 무마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누구누구고 대체로 많은 분들은 아마 이제 취재 편의점 애청자분들은 아실 텐데 특히 이제 영등포 서장 같은 경우 김찬수 이 사람은 실제로 경정님한테 수사 지휘를 했던 사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대통령실로 영전되어 가면서 이 수사에 대한 외압에 실질적 주체로 나서기도 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거 굉장히 의혹이 많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다 밝혀야 되는데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검찰이 수사 대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네. 예. 그리고 대통령실 당시에 이제 그 김건희, 윤석열, 특히 김건희 가족, 뭐 오빠, 동생,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연루되어 있다라는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건데요. 지금 경정님께서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이 수사의 핵심은 이거다. 어떻게 보셔야 됩니까? 이 수사의 핵심은 헌법을 수호하고 나라를 지켜야 하는 제 발언이 좀 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진실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대통령 본인과 그 배우자 그 다음에 국가의 계속성 이 헌법상 의무의 안보거든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되는 것도 헌법상 의무예요. 대통령과 공직자는 그래야만 합니다. 근데 그런 대통령과 권력을 대한민국 권력을 아주 강력하게 틀어주고 있는 권력기관, 안보기관 이런 기관 공무원들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 게 아니고 그 방향을 틀었어요. 국민에게. 뭘로 틀었습니까? 마약으로 틀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저는. 그래서 직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싸우려고 했던 것이고요.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중간중간에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그게 언론에 실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큰 맥을 짚어주셨습니다. 일단 그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저는 그 얘기가 굉장히 와닿았어요. 지난번에 실제로 행안위 국회의원들하고 그 관세청 가서 인천공항인가요? 인천공항에 가서 관세청 직원들하고 막 실랑이를 하셨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그 지금 무장공비 6명이 38선을 넘어서 침투를 했으면 이 사람들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다 마약도 이제 국민의 이제 생명과 안전 말씀 주셨는데 지금 그 마약 사범들이 국내로 들어왔는데 이걸 잡지 말라는 거냐. 그리고 유유히
무슨 명동으로 어디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마약이 뿌려지고 있고 전체로 하면 300kg 정도 된다면서요. 그럼 그렇죠. 이게 1,00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라면서요. 상상할 수 그러면 없는 전 유통, 국민- 예, 대한민국 국내에서 그런 게 유통됐다. 예. 이건 뭐 이거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이 국가가 아닌 거죠. 나라가 아니다. 그렇죠. 그 마약이 그 1,00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 막 돌아다니면 이거 사실은 그 평범한 시민들은 지금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범죄고 그리고 초기에 이 사건 수사하셨을 때 국민들로부터 엄청나게 박수를 수사 잘했다고 박수를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느닷없이 그 이 사건에 이제 경로를 틀어가지고 오히려 백혜룡 경정님을 뭐 공보 업무 위반 뭐 이런 걸로 엮어서 좌천 화곡지 구대장으로 보내버리고 전체적으로 이 사건의 흘러온 과정을 보면 이게 좀 의를 향해서 가려고 하는 사람을 박정훈 대령이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히려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 항명하거나 정부의 말을 안 듣는 뭐 이런 경찰로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억울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마약이라는 게 원래 음지에서 이렇게 몰래 유통이 되는 게 예. 그걸 잡기 위해서 수사관들이 불철주야 노력을 하는 건데 네. 양지로 나왔어요. 대놓고 유통이 되고 대놓고 밀수를 해요. 국가기관이 눈을 감고 네. 그런 상황에서 너무너무 제가 고민이 많았죠. 이 실체를 알려면 네. 불가능에 가깝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용기를 냈던 게 우리 고초를 많이 겪으신 박정훈 네. 대령께서 그 길을 먼저 가셨잖아. 네.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을 보면서 네. 저 사람이 의를 향해 가는데 네. 나는 그보다 더 위험하고 더 치명적인 국가가 무너질 것 같은 사건을 예. 알고 있는데 내가 침묵하면 네. 내가 눈을 감으면 오늘을 살고 영원히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공직자니까 네. 국민을 지켜야 했고 국가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